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4만 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허드슨 강가로 나와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과 법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문화원이 뉴욕 아시안영화제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는 2011 한국영화의 밤 네 번째 시리즈 한여름밤의 스릴러가 5일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맨하탄과 뉴저지 강변 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며 독립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조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반짝입니다.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져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마련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4일 오후 9시 20분부터 25분간 무려 4만 발의 폭죽을 터뜨려 1분마다 1,600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성조기를 의미하는 듯 빨강, 파랑, 하얀색의 조명으로 꾸며져 불꽃놀이와 함께 시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줄라이 4스를 해서 미국 역사도 알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Fireworks is nice. I liked they just threw all the colors in all at the same time. So it's pretty fun. 밤하늘을 수놓은 메이시스 백화점의 화려한 불꽃놀이로 공원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추억을 간직한 채 뜻깊은 독립기념일을 보냈습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허드슨 강에 바지선을 띄워 4만 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허드슨 강가로 나와 다 같이 즐기며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조혜진 인턴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연방 기념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한 불꽃놀이가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불꽃놀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허드슨 강가로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왔고 일단 뉴욕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기 때문에 오늘 독립기념일에서 가족들과 같이 불꽃놀이 구경 나왔습니다. I'm enjoying my time here.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올해 불꽃놀이에는 튤립 모양의 불꽃놀이와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으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So it's a beautiful thing. Proud to be in America and see something to celebrate our independence today. About the fireworks, I think it was really cool because they had a lot of lights and it was really long. So it was really interesting. Everybody got their attention paid, and there was a lot of wows from the crowd. Everybody was like, "Wow!" 화려한 불꽃놀이는 맨해튼 고층 빌딩에 반사돼 장관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011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과 법규 내용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해 뉴욕 인근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크고 다양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 전역의 데비카드 수수료가 7월 21일부터 건당 평균 44센트에서 12센트로 인하돼 소비자와 업주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복수 국적을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했습니다. 또한 뉴욕주의 동성결혼은 7월 25일부터 허용됩니다. 이외의 뉴욕 지역에 새롭게 달라지는 법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7월 23일부터 인상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은 시간당 50센트 오르는 3달러, 그 외 맨해튼 다른 지역은 25센트 오르는 1달러가 됩니다. 또한 뉴욕시 수도요금도 7월부터 7.5% 인상됩니다. 그 밖에 지난 24일 통과된 렌트 안정법과 재산세 인상 상한선 제도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변경된 뉴욕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뉴저지 커네티컷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방법인 스코어 카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뉴저지 펜실베니아를 잇는 델라웨어 항만공사 관할 4곳의 교량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현재 $4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커네티컷 지역에는 7월 1일부터 6%이던 판매세가 6.35%로 오르며 $50 이하 의류와 신발에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이 폐지됩니다. 한편 8월까지 비준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시행되면 한국산 공산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문화원이 뉴욕 아시안영화제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는 2011 한국영화의 밤 4번째 시리즈 한여름밤의 스릴러가 5일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4번째 시리즈로 한여름밤의 스릴러를 선정해 그 첫 번째 작품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5일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스릴러 시리즈는 제10회 뉴욕 아시안영화제의 한국 스릴러 영화 장르전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7월과 8월 2달 동안 한국의 수준 높은 스릴러 영화를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뉴욕 아시안영화제의 한국영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스릴러 영화들을 저희가 11편 엄선해서 상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더욱더 풍성한 한국의 스릴러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안영화제 한국 영화 프로그램도 많이 봐주시고 제 한국영화의 밤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열리는 스릴러 영화들도 많이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마더는 누명을 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엄마라는 설정과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에 처하게 되는 딜레마를 스릴러 장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또한 제62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공식 초청받아 외신들로부터 격조 높은 구성과 감독의 장기로 묻어진 무드가 물씬 나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여름밤의 스릴러 시리즈는 19일과 다음 달 2일, 16일 2주 간격으로 사생결단과 세븐데이즈, 비열한 거리가 상영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영어 표기 간판 의무화를 추진해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 데니얼 J. 헬러린 의원과 피터 구 의원은 영어 위주로 된 간판을 업체에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사업명을 영어로 표시하도록 한 주 법령의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으며 간판 내용의 60% 이상은 영어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기업 코스미 파이낸스 LLC와 개인용 통합 보안 제품인 V3 인터넷 시큐리티 8.0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번 계약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미국 내 대형 양판점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성사를 토대로 북미 지역 대형 양판점의 단계적인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미 주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이 23%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일 연봉 분석 업체 에큐라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200대 기업의 CEO 중간 연봉이 $1,080만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하던 2008년과 2009년에는 CEO 연봉이 감소했었습니다. 지난해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CEO 연봉 상승폭이 컸습니다. 종합미디어 그룹 비아콤의 필립 다우먼 대표는 총 $8,450만 받아 1위 자리에 올랐고 CBS의 레슬리 문베스가 연봉이 32% 올라 $5,690만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일반 노동자 봉급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주급 $75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겨우 0.5%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하락한 셈입니다. 미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를 넘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고객에게 공짜 주유카드나 주유 할인 카드를 제공하는 유가 할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과 의료 등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판단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4일 분석했습니다. 잡화 의약 화장품 소매업체 CVS는 특정 제품을 $30어치 사는 손님에게 $10짜리 주유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할인업체 월마트도 지난주 18개 주의 월마트 주유소나 머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서 월마트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고객에게는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10센트 할인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뉴욕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주 피해자 발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드러난 이후 뉴욕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자 조안 일루지 오스본 지방검사보는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 범죄가 있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한 가운데 수당의 부당 청구나 사기 등으로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SA Today는 5일 미 연방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9당 $1가 초과 지급되는 등 초과 지급 비율이 11.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모두 $1,56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미 국민들에게 지급됐지만 이 중 10.6%인 $165억 달러는 지급될 필요가 없는데 지급된 셈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3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연방항공우주국의 직원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플로리다주의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지난 1981년 4월 12일 컬럼비아호 발사로 시작된 나사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오는 8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 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마지막 비행에 나서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나사 측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폐지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모두 8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감원 바람은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USA Today는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JP 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조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대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융자 조정을 해준 사례는 벌써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융자 조정을 신청해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차압 위기를 부채질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 융자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조치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스를 위한 썸머 아트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탁구장이 지난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을 축하하는 친선 교류 탁구 경기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탁구협회가 UN 본부에서 근무하는 다민족 탁구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졌으며 시종일관 탁구를 치며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단체전과 개인 복식, 개인전 순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다음 경기는 UN 본부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시티즌 포 러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류시 종친회 모임을 발기한 지 4주년을 맞아 7월 10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념식과 총회를 갖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종회와 유대, 장학사업에 관한 그리고 종친회 임원 개선과 충원도 논의 및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갤러리 1&9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여성, 요리, 건강 등의 강좌를 통해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라이브 인 아트 프로젝트를 주최합니다. 현재는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7시에는 사진 전문가가 직접 무료 사진 워크숍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며 선착순 50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름답게 욕망하랍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특파원으로 알려진 조주희 ABC 뉴스 한국 지국장이 국내 최초로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생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현명한 욕심, 즉 아름다운 욕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근 20년 동안의 외신 기자로서의 삶을 최초로 공개한 책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이 계속됩니다. 말썽 많은 미주 총련이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회장대회에서 집단 퇴장함으로써 파문의 서곡을 열었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곧 이어 회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 부정과 돈봉투 사건을 촉발하더니 이번에는 그 미국이라는 한 지붕 밑에 두 가족 양분 위기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점입 가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6월 30일 시카고 쉐라턴 호텔에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당선된 김재권 씨의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차점자인 유진철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인준하는 한편 유진철 회장의 취임식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전격적으로 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당선이 선포됐던 김재권 씨 측의 부정투표 행위가 밝혀졌으므로 당선 무효와 함께 후보 자격도 박탈했고 김 회장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뉴욕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이경로 전 뉴욕 한인회장에 대한 제명 동의안도 가결됨으로써 양 진영 간 정통성을 가운데 둔 치열한 다툼으로 번질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재권 씨 측은 이번 임시총회 소집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7월 16일 이 취임식과 함께 17일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2명의 미주총련 회장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2개의 미주총련이 공존하는 상황이 고착될 수도 있고 또는 미국 법정으로 가서 정통성 시비를 가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만은 두 가지 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선거에 직간접으로 임했던 뉴욕, 뉴저지 일원의 전현직 한인 회장들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미주 총련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창립 당시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미주 총련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5일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고기온 91도까지 올라가며 덥습니다. 하지만 최저기온 69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 크겠습니다. 7월 6일 날씨입니다. 5일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최고기온 93도까지 올라가고 최저기온 7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덥지만 기운찬 하루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홍수 원장님께서 노망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노망은 일명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주 증상은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그 진행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그 유사한 병을 찾아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두증, 지지막하 출혈증, 우울증 등 그 다음에 뇌종양 등이 있습니다. 이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은 반드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원 변호사님께서 팰리세이드 파크 감시 카메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In Palisades Park, at two major intersections, there are surveillance cameras. They're there for various reasons, for our own safety, but more importantly, to help the police in giving violations to those who break the law. For example, for running the red light, making a right turn where it's not allowed at the red light, and also for failure to stop. S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re are these cameras out there. When you receive a ticket, there will be a fine. There may not be DMV points, but there may be insurance points. But most importantly, these cameras can now assure that when an accident occurs, we will be able to observe who's at fault for the accident. So these cameras are at two locations, at Bergen Boulevard and Etzel Road, and also on Broad Avenue and Route 46 in Palisades Park.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